제천시 송악면에 사는 김영옥 44년생입니다. 예, 하루 일과는 제가 성당에 다닙니다. 예, 성당에 다니는데 그날 미사가 거의 매일 있습니다. 예,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미사를 꼭 빠지지 않고 갔다 오고, 그리고 운동장에 가서 이제 정구를 좀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가면 헬스장이 있어요. 체육관. 거기 가서 헬스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방에 가서 가끔 가요 무대 책을 보고 노래를 몇 곡씩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족 관계는 2남 1녀 3남매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만 결혼을 해서 지금 양평에 가서 3남매를 낳고 살고 있고, 아들 둘이 지금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그것이 저에겐 큰 십자가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제가 고향이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6.25를 이제 7살에 6.25를 만나가지고 피난을 내려오다 보니까 객지 생활만 했죠. 어디다 의지할 곳이 없고, 사실 어머니하고 여동생 하나하고 세 사람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하여튼 객지에 와서 경기도 쪽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69년도에 정보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정보 준성한 100명 모집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응시를 해가지고 550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5.5대 1이죠. 그래가지고 그 관문을 뚫고 준위를 달고 인관해서 원주, 강원도 원주에 가서 일군사령부에 가서 정보처 K식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K식은 뭐냐 하면은 Combined All Source Intelligence Center 해가지고 전정보협조본부. 그래서 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한국 사람하고 함께 공동으로 이제 항공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군사령관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투서열관으로 100명 중에 50명은 전투서열관, 50명은 사진해석관. 그래서 사진해석관들이 항공사진 찍은 걸 이제 입수해서 그걸 사진해석을 해주면은 전투서열관들은 그거는 요건 무슨 부대고 요건 무슨 부대다, 적부대가 게시를 해가지고 일군사령관한테 아침에 보고를 드립니다. 저기 어느 부대가 지금 어디로 이동을 했습니다. 밤에 아주 작은 것까지, 심지어는 뭐 말하기는 그게 이제 37에서 갖고 있는 장비라고 하는데, 그 장비는 정말 개미새끼 하나를 움직여도 다 거기 점으로 찍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움직여 봐야 정말 부처님 손 안에 들어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예, 정보사령부에 있으면서 제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거기 한 자리에서 하여튼 30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김주지 소리보다는 김 박사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장군들도 덜 보고 김 박사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기억이 되게 나느냐면,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군사령관이 청와대 회의를 들어갔는데, 회의를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 5군단이 지금 어디에 있고, 적 부대의 5군단장이 누구고,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자료를 전부 해드려도 그걸 일일이 바인달 다 못 보시니까 이제 전화를 걸어요. 그 전화를 걸면은 우리 처장이 이제 별 하나인데, 처장도 한 1년 반 있다가 가니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거기 과장이 이제 대령이 하나 있는데, 그 대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저를 바꿔줘요. 그러면 사성장관이 별 4개 사성장관 전화를 내가 딱 받으면은, 내가 아무리 자신있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도 사실 마음은 굉장히 떨립니다. 왜? 내가 저 양반한테 정보를 잘못 제공한다든지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저 양반이 대통령한테 거짓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목도 떨어지지만 사성장관 목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뭘 질문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인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인달 꺼내서 탁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 5군단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 사단장은 지금 누구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끝나고 나오셔가지고 저기서 군사령관실에서 부릅니다. 그 가면은, 야, 이거 내가 뭘 또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한마디 쓴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가면은, 지난번에
정보 제공을 잘해줬다고 무슨 뭐 국어사전하고 표창장하고 딱 해서 받은 적도 있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아, 내가 그래도 군대 생활을 보람있게 했구나. 그래도 장군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줘가면서 그렇게 했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슬슬 먹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아,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사실 군대에서 제일 편한 직업이 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제일 힘든 직업이에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준이가. 왜냐면 장군만 상대하니까. 심지어는 내가 정보처장하고도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요일 날 작전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정보처에서. 정보 제공을 당연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줬더니, 아, 이제 그 이튿날 아침에 참모들끼리는 이제 자기가 별 하나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령관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사실 안 해줬으면 하는 적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랬더니, 아, 그걸 해줬다고 한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저 주일날, 일요일날 제가 일을 하고 싶어 들어왔겠습니까? 이런 작전에서 제공을 해달라고 그래서 첩보 제공을 해준 것뿐인데 그거를 잘했다고는 못하실 망정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지시를 안 따르고 어쩌고 그러길래 아, 전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고 급하다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막 그냥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뭐가 기분이 언짢으냐 이게 보따리 싸갖고 오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장군이. 그래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 업무를 수행했고 대한민국 어딜 가도 저는 제가 자신 있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장군호가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이튿날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23살 때 내가 31살 때 그때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아버지가 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낳고는 6.25 때 전살당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형제들이 없습니다. 저도 형제가 물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를 지원해가지고 충남여 일기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가지고 사실 취직을 조금 했었는데 그 군에 가 있는 친구가 야 군에 들어와라. 군에 들어오니까 뭐 월급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참 좋더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군에 여군 타이피스트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주에서 모 성당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아 내가 참 정말 동생처럼 도와줘야 되겠다. 외롭고 뭐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시적인 감각이 조금 있는데 아 오죽하면 제가 그래서 시를 하나 읊었어요. 이름 모를 풀지 하나가 어느 바위 틈에서 모진 비만혼을 맞고 자란 야생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밥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아들이 31살이니까 어떻게 하면 장가를 드리나. 그래가지고 귀수만 보면 어머니가 거기에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는 바람에 정이 들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돼서 그래도 지금 3남매 낳고 잘 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 둘이 지금 장가를 안 가고 있는 것이 저에겐 큰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 3남매를 기르면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잘 길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열악한 속에서 정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그 당시는 어머니 한 분하고 혼자 사시는 또 이모님 한 분, 두 분을 저 사람이 같이 모시고 살았어요. 이모님을 한 20년 모시고 살아서 효부상도 탔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제대로 다 해주지 못하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놈들한테는 부모한테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뭐 학교에 가서 잘 좀 챙겨보고 선생님도 좀 만나보고 진로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제 인생의 사실 마지막 후회스러운 점입니다.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3남매를 낳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데 꼭 6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하고. 젊었을 때는 사실 부인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한 적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것이 다 철없는 시절에 지나간 거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이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5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늘 마음이 아픈 거는 건강이 썩 좋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제가 저 사람에 대한 그 건강도 지켜줄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송악면인데 거기가 솔밭이 있습니다. 소나무 솔밭. 그 솔밭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잘 꾸며놓은 솔밭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침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저녁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근데 저 사람 아버지가 6.25 전사자라서 한 달에 한 번 1일 날 그 충원탑에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앞으로 이제 저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젊어서 잘못한 것들, 미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마지막 끝날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